안녕하세요. 21학년도 2학기 심층 신경망을 수강 중인 전성훈입니다. 저는 2019년 ICML에 게재되어 현재까지 4,000번 이상 인용된 이미지 네트워크에서 매우 유명한 에피션트넷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라는 논문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다루는 스케일링 메소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킵 커넥션을 활용하여 레이어 수를 늘려 학습 정확도를 향상시킨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스넷 이후로 기존 연구들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모델을 거대화하는 방법으로 학습 정확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때 모델 스케일링 요소들로는 앞서 말한 레스넷과 같이 학습 모델의 레이어 수를 의미하는 모델의 뎁스를 스케일링하는 방법, 뎁스 스케일링과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사용한 채널 수를 의미하는 모델의 위스를 조절하는 위스 스케일링 방법, 마지막으로 G파이프와 같이 인풋 이미지 데이터로 더 높은 화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레졸루션 스케일링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조절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인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모델의 위스와 뎁스 그리고 레졸루션을 개별적으로 스케일링하여 학습 시간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플롭스에 따른 이미지 네트워크의 탑1 애큐러시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케일링을 통해 학습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케일드된 모델에서는 스케일링을 통한 게인이 점점 세츄레이션 되어 더 이상 늘어나는 연산량 대비 모델을 스케일링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위스 스케일링의 경우 레이어 수 대비 모델이 와이드하게 증가하는 것이 더 이상 복합적인 피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뎁스 스케일링은 베니시 그레디언트 문제에 치명적이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모델의 위스를 고정시키고 뎁스와 레졸루션을 스케일링하여 그것에 따른 학습 정확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뎁스와 레졸루션은 기존 베이스라인 대비 비율로 그림을 보면 기존 베이스라인을 의미하는 파란색 점선 그래프를 기준으로 뎁스를 스케일링한 초록색 그래프에 약간의 성능 향상이 존재하고 레졸루션을 스케일링한 노란색 그래프가 그것보다 더 나은 학습 향상을 보이며 직관적으로 보아도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향상되면 더 큰 리셉티브 필드가 필요하므로 레이어 수가 증가해야 할 것이며 파인 그레인 패턴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채널 수 증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뎁스와 위스 그리고 레졸루션을 동시에 스케일링하여 학습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모델을 무작정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플롭 대비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네트워크 이름을 에피션트넷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프라블럼 포뮬레이션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식 1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같은 구조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레이어들을 하나의 스테이지로 정의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각 스테이지에는 Li 개의 레이어가 존재하며 이때 인풋으로는 Hi, Wi, Ci의 크기를 가지는 인풋 데이터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표현하면 식 2번과 같습니다.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활용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의된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최대로 하며 메모리가 타겟 메모리보다 작아야 하고 연산량을 의미하는 플롭스가 타겟 플롭스보다 적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MNAS.NET 논문에서 사용한 파레토 옵티멀 솔루션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는 뎁스와 위스, 레졸루션을 각각의 컨스탄트를 의미하는 알파, 베타, 감마를 파이의 만큼 거듭 제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연산량인 플롭스는 모델의 뎁스와 위스, 그리고 레졸루션으로 구성된 다음 식에 비례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하드웨어 환경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환경에서 통용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 뉴럴 아키텍처 서치 네트워크인 MNAS.NET에서 활용한 파레토 솔루션에서 레이턴스 대신 플롭스를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 이때 타겟 플롭으로는 400메가를 가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베이스라인 모델은 아래와 같이 Efficient Net B0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MNAS.NET보다 약간은 큰 모델입니다. 이후 이 Efficient Net B0 모델에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는 다음에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컴파운드 코에피션트를 의미하는 파이를 1로 고정하고 기존보다 2배의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 곱하기 감마 제곱이 2를 의미합니다. 이를 스몰 그리드 서치를 이용하여 최적의 알파, 베타, 감마 값을 계산하였고 이렇게 얻은 알파, 베타, 감마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파일을 변화시켜 Efficient Net B1부터 B7까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각각의 모델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찾는, 튜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 성능을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넷과 같이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드는 파라미터를 서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에서 최적의 알파, 베타, 감마 값을 한번 찾은 이후 이를 활용하여 파일을 통해 모델을 스케일링하는 것이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성능 개선을 보여줍니다. 다음의 표는 앞에서 제시한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를 통해 구성한 에피션트 네트워크 B0부터 B7의 성능 지표를 다른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슷한 학습 정확도를 가지는 모델들을 그룹지어서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에피션트 네트워크가 압도적으로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을 의미하는 플롭 또한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로 얻은 결과물이 매우 효율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미지넷을 통해 형성한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하여 다음에 8개의 데이터셋에서 학습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표의 왼쪽은 퍼블릭 어베일러블 모델과 비교한 결과들입니다. 오른쪽은 가장 좋은 학습 성능을 가지는 모델들과 비교한 결과물로 시파10과 스탠포드 그리고 옥스포드의 데이터셋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학습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에 3가지 데이터셋에서도 충분히 좋은 학습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습 파라미터는 매우 효율적으로 적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 대상 중 G5 모델의 경우 거대한 학습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병렬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모델이며 DAT 모델은 어댑티브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여 각 데이터셋에 적합하게
최적화를 진행한 반면 본 논문의 모델은 이미지 네트워크의 모델을 트랜스퍼 러닝을 한 모델입니다. 플롭 대비 학습 정확도를 각각의 스케일링 메소드에 따라 출력하면 왼쪽 아래와 같습니다. 플롭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메소드에서 학습 정확도가 향상되지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스케일링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가 가장 좋은 학습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덤한 클래스의 이미지를 모델에 통과시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표현하였습니다. 기존의 에피션트 네트워크 B0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하여 4배의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뎁스 스케일링과 위드 스케일링,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한 결과물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한 결과물을 표현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더 정확하게 이미지의 피처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는 효과적으로 모델 사이즈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 학습 정확도 또한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학습 모델을 무작정 거대화하여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효율적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학습 성능 또한 향상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적용될 실제 환경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디바이스의 연산 능력이 증가함으로 인해 머신러닝 분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산업 환경에서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거대한 학습 모델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델을 경량화하면서도 학습 정확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정확도 또한 높게 가져가는 본 논문의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는 산업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 등을 나타내어 봤습니다. 본 논문의 메인 알고리즘인 스케일링에서 사용하는 값으로 소수값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모델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단적으로 본 논문에서 예시로 든 베이스라인이 에피션트 네트워크 B0이며 2배 리소스를 사용 가능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스몰 그리드 서치로 얻은 알파 값은 1.2입니다. 이때 알파는 모델의 뎁스를 의미하는 레이어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2개의 레이어를 쌓는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레졸루션 스케일링의 경우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사이즈는 스트라이드와 패딩, 그리고 커널 사이즈를 이용한 복합적인 계산을 통해 생성되는데 레졸루션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러한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